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광주에서 끔찍한 건물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나올 만큼 끔찍한 사고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고 장면 영상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됩니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노후 건물을 철거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물 옆을 지탱하고 있는 비계와 건물 잔해 더미, 외벽 조각이 떨어지면서 건물이 통째로 도로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가 건물에 매몰되었고 뉴스에는 승용차 2대도 매몰되었다고 했지만 급히 멈춰서면서 심각한 상황은 모면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인도 행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말합니다. 그럼 먼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물에 매몰된 시내버스에는 총 12명의 탑승객이 있었다고 추정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17명으로 내부 탑승 승객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내버스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의 피해자는 사망자 9명, 중상자 8명입니다. 사망자는 각 1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 60대 5명, 70대 1명으로 파악했다고 하며 이외에도 나머지 버스기사를 포함하여 8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 나머지 8명은 바로 전남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 치료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망자 9명은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이 CNG 압축 천연가스 차량이라 폭발 위험성이 있었으나 그래도 생존자는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버스기사와 버스 탑승객들은 무슨 죄일까요? 사고 당시 공사 현장은 굴착기를 동원하여 건물 5층 부분을 철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로 쌓은 토산에 굴착기를 올려 한 층씩 부수며 내려가는 방식으로 안쪽부터 바깥 방향으로 건물 구조물을 조금씩 철거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철거 장비와 함께 작업자 4명이 건물 내부와 외부에 있었으나 건물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 이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 인도의 통행까지는 막았지만 차량까지는 통제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차량에 대한 교통 통제도 이뤄졌다면 이번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고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수칙 등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수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사를 하는 와중 한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철거업체는 광주동 구청의 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 10채의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5일 해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해체 계획서에는 안정성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철거 순서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동 구청은 사고 전 건물 사진, 영상이나 주민 진술 등을 통해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사연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최연소 사망자인 17살 고등학생은 비대면 수업일이었지만 동아리 후배를 만나러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고 60대 곰탕집 주인은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고 70대 여성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광주 건물 붕괴 사건의 사망자 고등학생 김모군의 발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아, 내 아들아 라며 오열했으며 김군의 유족들의 눈에는 한 맺힌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70대 고모 씨의 발인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날 김군과 고 씨에 대한 발인을 끝으로 이번 사고의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주동 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이날 오전 1시를 기준으로 3,088명의 시민이 찾아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안영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나 잠원동 붕괴 사고처럼 안전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개발업자들 스스로가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사비를 절감하려다 재하도급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시공업체나 기술자들은 안전 불감증이 있었다. 돈과 공사 기간보다 언제나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건의 사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보내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